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동경제학 연기 주말반, 앞으로 이제 총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송명진 노무사고요. 저는 이제 18회입니다. 18회. 딱 10년 됐습니다. 네, 노무사인지 10년 됐고, 강의한 지도 딱 10년 됐습니다. 이제 합격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쫙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실강 오시는 분들도 한번 빠지시면은 데미지가 큽니다. 특히 초반에는 뭐 2기, 3기 때야 뭐 한 번씩 빠지셔도 내용을 아시니까 따라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한번 빠지시면은 앞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그냥 쭉 오시다 보면은, 끝날 때쯤 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자, 이제 주말반이랑 평일반이 교재가 다릅니다. 주말반과 평일반의 교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말반이니까, 이제 이 교재, 노동경제학 칠판, 요걸로 보는 거고, 평일반은, 이제 이게 새로 나온 책이에요. 평일반 교재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있는데, 현대노동경제학, 이래서, 평일반은 이제 새로 나온 책으로 하는데, 내용은 뭐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한데, 이제 새로 나온 책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평일반은 새로 나온 책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말반이라고 해서 이 평일반 교재 내용을 안 보진 않고, 평일반 교재 내용 따로 정리해가지고 요거 드립니다. 그래서 평일반 교재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사실 3권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마음 같아서는 0기에 이거, 1기에 저거, 2기에 저거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주요 기본서 이거 하나 잡고, 나머지는 보충 자료로 드릴 테니까 여러 권, 최대한 여러 내용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연기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에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앞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책에서. 사실 이 책만 봤으면은 그냥 노동경제 60점 넘는 거고, 다른 책 봤으면은 도저히 60점을 넘을 수가 없는, 그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에는 외국인 책에서 하나, 한국인 책에서 하나, 또 다른 외국인 책에서 하나, 골고루 이렇게 냈습니다. 올해는. 이게 패턴이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아, 그럼 올해는 또 여기서 다 나오겠구나 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출제하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여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 과목이나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창작 잘하시는 분들은 말이니까 지어서 잘 쓰세요. 기가 막히게 씁니다. 지어가지고. 그 의도가 아닌데 마치 그 의도가 잘 쓰시는데, 이 노동경제학은 답이 있어서, 그리고 그림이 있어서, 특정한 기본서에서 문제 출제했는데 그 그림을 모르면 도저히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제일 중요하니까 최대한 여러 그림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림은 물론이고, 다른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있는 기본서도 다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 드릴게요. 여기로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에 있는, 이 이메일. 자, 네이버로 주셔도 되고, 다음으로 주셔도 되고, 둘 중에 편한 걸로, 메일 주시면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회인데, 이 강의 계획서 내용 보면 14회라서, 지금 이제 가을인데, 이거 끝날 때쯤 되면은 눈 옵니다, 눈. 겨울이 돼요. 연기 끝나면 그냥 1년 후 가거든요. 올해 다 가요. 그래서 14번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14회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보강은 하지 않습니다. 보강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여러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게요. 책. 노동경제학 제7판입니다. 책을 한번 펴보시고, 자, 3페이지 한번 봅니다. 3페이지. 노동경제학이란,
시험에 출제되진 않는데 이제 노동경제학이 뭔지 3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에 노동시장의 배우들. 밑에 읽어보면 이 책에는 노동시장에 중요한 3명의 배우가 등장한다. 그래서 근로자. 이제 우리는 근로자인데 근로자란 말보다 노동공급이란 말 많이 쓸 겁니다. 근로자를 노동공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 나옵니다. 기업. 이제 책 보다 보면 기업 나오는데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동수요라고 합니다. 노동수요. 그래서 근로자, 노동공급이구나. 기업은 노동수요구나. 이렇게 딱딱 매칭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나오는데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걷어요.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정부 얘기도 간간히 나옵니다. 정부 얘기도.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주인공을 보면은 이렇게 근로자, 기업, 정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노동공급 곡선. 여기 나오죠. 노동공급 곡선이라고 체크되어 있을 건데 노동공급 곡선. 이제 근로자라고 쓰기도 하고 노동공급이라고 쓰기도 할 겁니다. 노동공급 곡선은 자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노동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줘요. 결론 주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그려봐라. 이제 이렇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일단 시험 문제를 주면 일단 내가 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답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알고 그림을 이렇게 맞춰서 그려가야 돼요. 그래서 답을 모르고 이제 논리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차피 50%의 확률이거든요. 맞거나 틀리거나 50%의 확률인데 틀릴 수 있으니까 항상 답을 먼저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택할 것이다. 맨 밑에 두 번째 줄.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동공급 곡선. 자, 노동공급 곡선은 근로자라고 했죠. 노동공급은 근로자인데 근로자들이 공급하는 자 노동시간. 그래서 앞으로 노동공급을 근로자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근로자들이 일하는 근로시간이다. 라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동공급 근로자랑 똑같은 말이고요. 노동시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경제학 이 책을 보면은 이 노동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왠지 우리 근로자들의 권리를 뭐 이렇게 해줄 것 같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동경제학은 다 읽어보면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가를 압축해 놓은 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장님을 위한 책입니다. 사장님이 보셔야 돼요. 이 책을. 그래서 다 노동 수요 기업 기준으로 써져 있어요. 다 기업 기준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나 노동 시간이 똑같다는 뜻은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이 10시간 일해도 되고요. 10명이 1시간씩 일해서 그 공장에 돌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시간 하든 공장만 돌아가면 됩니다. 기업은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하든 아니면 여러 명이 짧은 시간 일하든 주어진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나 노동시간은 똑같습니다. 기업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래서 근로자, 노동시간, 노동공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줄 읽어봅니다. 자, 기업은 노동시장 이야기의 공동주연배우 역할을 합니다. 자, 개별 기업은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얼마나 채용하거나 해고할지, 일주일당 근로시간 얼마로 정할지,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할지,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지, 위험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노동수요라고 합니다. 노동수요. 그 단락에 맨 밑에 줄 봅니다. 자, 수요는 고객의 욕구로부터 파생된 파생수요이다.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노동수요예요. 노동수요. 기업은 노동수요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은 노동수요하고 똑같아요. 노동수요는 고객의 욕구로부터 파생된 파생수요랍니다. 파생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게 노동수요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노동수요인데 그 기업이 차를 만들어요. 차. 근데 그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근로자 한 명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상품이 잘 팔리면 사람 많이 채용해야죠. 사람 많이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파생수요라고 해요. 파생수요. 물건 만들기 위해서 파생된 수요라. 그래서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 밑에 또 진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노동 수요 곡선 있죠. 노동 수요 곡선. 앞에 뭐래요? 우하향 한답니다. 우하향. 이것도 뒤에서 볼 겁니다. 왜 우하향 하는지.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한대요. 우하향. 이게 우상향, 우하향. 이게 한자라서 처음 이렇게 들으시면은 낯선데 몇 번 듣다 보면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몇 번 듣다 보면. 우하향, 우상향 이런 말 나오는데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네요. 균형, 균형.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말을 써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균형이란 말을 씁니다. 균형.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 때 달성된대요. 균형, 균형. 자, 균형의 뜻을 물어보진 않는데 균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균형이? 그럼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알 수는 있는데 대답하기 어려운데 자, 균형을 제일 쉽게 설명한 게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래요. 균형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딴 데 갈 이유가 없는 상태예요. 균형은.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란 말은 이동의 유인이 없으니까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더 설명할 게 없는 게 균형입니다.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 그게 균형이에요. 자, 그 밑에, 자, 다음 단락에 보면 노동시장에는 정부라는 한 명의 주연배우가 또 있다.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제 정부 얘기도 뒤에서 볼 거예요. 노동시장에는 정부라는 한 명의 주연배우가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고 보조금도 주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세금도 걷어가고 보조금도 지급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장 노동경제학이란 보셨고 1장에서는 시험에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노동공급.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보셨으니까 치우고요. 그랬으니까 자, 노동 수요가 있고 그리고 노동 공급이 있습니다. 노동 공급. 저 공부할 때만 해도 노동경제학 책이 제일 먼저 노동 수요부터 나와요. 노동 수요가 뭐예요? 기업. 저 공부할 때는 이제 기업 먼저 봤거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외국인 책으로 트렌드가 싹 바뀌어가지고 외국인 책들은 노동 공급을 먼저 봅니다. 근로자를. 그래서 노동 공급은 근로자예요. 이렇게 두 개를 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결국에 노동 경제를 왜 보냐면은 자, 임금 얼마야? 요거랑 그리고 사람 얼마나 써? 요거 결국에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노동 경제학은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임금 어떻게 되냐? 고용 어떻게 되냐? 주로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임금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요거 보는 거예요. 둘이 기업이랑 근로자가 만나가지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얼마 줄 테니까 일할래? 안 해요 하다가 그 돈이면 할게요. 그럼 이제 임금 결정되는 거고 일하는 사람도 다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그럼 이제 심플한데 자, 여기에 이제 누가 개입을 해요. 누가 자꾸 개입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부예요. 정부. 둘이 5,000원에 일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6,000원 주랍니다. 6,000원 주래요. 그 정부에서 세금을 기업 보고 내라고 하니까 5,000원 줄 거 4,000원밖에 안 줘요. 남는 게 없거든요. 세금 내면은. 그래서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하고 또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이 개입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개입을 해요. 근로자는 5,000원 받으면 일하겠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요 6,000원 아니면은 우리 근로자들 아무도 일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또 임금에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미쳐요. 노동조합. 그리고 또 있어요. 실업. 또 실업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결정되고 이렇게 고용되면은 그럼 이제 모두가 좋은데 근데 고용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고용 안 되시는 분들이 실업자분들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임금 이렇게 결정되는데 근데 보면은 임금에 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 5,000원 주기로 했다고 평생 5,000원만 줄 수 없습니다. 일 잘하면 또 돈 더 줘야 되거든요. 성과급 줘야 돼요. 성과급. 또 시급제를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열심히 일하라고 또 이제 다른 개수제를 가미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다양한 형태도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얘네 둘이 결정하는 요게 50%예요. 50%. 시험에 나오는 거에. 얘가 50%입니다. 얘가. 그리고 그 외 나머지가 50%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 제일 중요하고 매년 나와요. 저 두 개는 매년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오니까 일단 수요 공급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고 그럼 노동 공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있는 거. 자, 24페이지 2-1 한번 봅니다. 2-1. 자, 경제 활동 인구 측정. 경제 활동 인구 측정. 자, 그럼 이제 노동 공급은 뭐라고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이제 근로자라면 볼 텐데, 이 나라의 근로자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게 경제 활동 인구 측정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 측정.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백에 아니면 노트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자,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대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로 치면 만 15세입니다. 만 15세 이상. 그럼 그분들은 일단 일해도 돼요. 그분들은 만 15세 이상은 일할 수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주로 약자로 P라고 써요. P. P. 솔직히 약자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약자로 쓰는 게 편합니다. 약자로 쓰는 게. 기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를 근데 둘로 쪼갭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 인구.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제 일할 생각이 있는 분들, 이분들을 주로 L이라고 씁니다. L 혹은 E, L 혹은 E라고 써요. 그래서 L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인구는 일 안 하니까 N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공급이다 라고 하면은 이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노동공급이에요. 노동공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 그러니까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노동공급. 이 비경제활동 인구 이분들은요. 자, 주부 혹은 군인 혹은 학생 등등등. 일 안 하시는 분들. 노동경제에서는 이제 일할 생각이 없는 이분들은 굳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경제활동 인구 이분들 봅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 인구를 두 개로 쪼개요.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취업하신 분은 좋죠. 취업자. E라고 쓸게요. 취업자를. 실업자. U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노동공급이다 그러면 취업자도 노동공급이고요. 실업자도 다 노동공급자입니다. 이분들. 둘 다 노동공급자예요. 근데 운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신 것 뿐이에요. 이분들. 운이 없어서. 자, 근데 이분들은 일 안 하죠. 이분들도 일 안 하거든요. 이분들도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분들도 일 안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자, 이분들은 일 안 하는데 구직 의사도 없어요. 구직 의사도 없습니다. 일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분들은요, 구직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취업자도 구직 의사가 있으니까 일자리 찾아가지고 일했겠죠. 일할 생각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일할 생각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할 생각이 있는 이분들을 다 노동공급이라고 할 거예요. 노동공급이라고 할 거고, 앞으로 이 노동공급을, 자, 외국인 책은 주로 E라고 써요. E. 앞으로 볼 때 노동공급을 주로 E라고 쓰고, 한국인 책은 L이라고 씁니다. L. E랑 L이랑 저도 막 아마 통일해서 책 나온 대로 쓸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E 혹은 L 요거를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취업자 E랑 헷갈리니까 L로 쓴 거예요. 취업자 E랑 헷갈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동공급이다라고 하면 E라고 쓰기도 하고 L이라고 쓰기도 하니 둘 다 노동공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구직의사로 구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실업급여 받죠? 실업급여 받잖아요? 실업급여 받아보셨나요? 실업급여 받으러 가면은 뭘 해야 돼요? 실업 인정 받아야 줘요. 실업 인정. 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요. 인정 받아야 돼요. 내가 일 못한 일 지금 구직 실업자 됐다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번호표 뽑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구직의사. 이분들은요 실업급여 안 줘요. 이분들은 실업급여 안 줍니다. 구직의사 없는 분들은 실업급여 안 줘요. 그래서 노동공급자한테만 주는 게 실업급여예요. 노동공급자한테만 주는 게. 이분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건데요 라고 하면 실업급여 안 줍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걸 본 이유가 이제 가끔 가다가 시험에서 이걸 물어봅니다. 자,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자, 실업률이 올라가냐 줄어드느냐 요거 물어봐요. 실업률이 올라가냐 줄어드느냐 요거 물어보고 고용률이 올라가느냐 줄어드느냐 요거 물어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느냐 줄어드느냐 참가율이 요거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라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늘어나니 줄어드니 50%의 확률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뭔지는 알아야죠. 실업률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실업률은 자,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예요. 실업자의 수입니다. 총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수. 경제활동 인구는 뭔데요? 취업자랑 실업자 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중에 실업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퍼센트로 한다면은 100 곱해서 퍼센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실업률이에요. 이게 실업률입니다. 한마디로 실업률은 근로의사 있는 사람들 중에 실업자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실업자 몇 명이나 되냐. 자, 근데 고용률도 봅니다. 고용률. 자, 고용이니까 여기는 취업자가 나와요. 취업자가 나오고 단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여기는요 생산 가능 인구. 일할 수 있는 사람. 주부고 학생이고 일단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취업했냐 요거 보자입니다. 몇 명이나 취업했냐 요거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쓰면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 다 더한 거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 어떻게 되냐 요겁니다. 예전에는 실업률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 노동부 홈페이지 가면은 둘 다 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이거 둘 다 있어요. 실업률, 고용률. 이게 경기가 어렵죠? 경기가 어려워요. 경기는 매년 어려워요.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어렵고 그 다음엔 더 어려울 거예요. 계속 그래요.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죠. 좋았던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실업률이 막 주는 거예요. 실업률이 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이러는 거죠. 구직의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취업도 안 되는데 뭐 학교 1년 더 다녀야겠다. 그럼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데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우리 정부 잘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좋은 현상이 아닌데 그래서 고용률을 같이 보는 겁니다. 뭐가 좋아졌냐? 취업자 수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둘 다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마지막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쉽습니다.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일자리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는요,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써도 맞습니다.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써도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통계는 알아놔야 시험 볼 때 혹시라도 물어보면 내용을 알아야지 쓸 수 있으니까 세 가지는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2-1. 자,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2를 전체 취업자라고 하고, 이거 보이시나요? 2를 전체 취업자라고 하고, 책에 2를 전체 취업자라고 하고, U를 전체 실업자라고 하자. 만일 어떤 개인이 취업자이거나 실업자라면 그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다 경제활동 인구예요. 왜? 구직의사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는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답니다.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2는 취업자, U는 실업자. 그 밑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읽어볼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 대비, 즉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구직의사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자, 고용률 봅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이에요.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수. 그 마지막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의 수의 비율입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자, 숨겨진 실업자 한번 봅니다. 숨겨진 실업자. 자, 두 번째 단락에. 자, 따라서 실업률 통계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실업률을 물어보는 거는,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실업률을 물어보는 거는 실업률 요거를 비판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업률 이 수식이 문제가 있답니다, 이게. 이 수식 비판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업률 물어보는 거는. 자, 어떻게 비판하냐면, 자, 예를 들어 2009년에 시작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가 경기 하락 국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된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해고된 근로자들이 일자리 탐색 활동을, 제가 단념에 동그라미 할까요? 단념. 일자리 탐색 활동을 단념 동그라미 하시고, 일자리 탐색 활동 요거를 다른 말로 구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 활동을 단념. 일자리 탐색 혹은 구직 똑같습니다. 일자리 탐색 구직. 단념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단념하고 이제 학생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간주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자, 숨겨진 실업자 동그라미 하시고, 숨겨진 실업자. 요 6글자 가지고 이 실업률, 이 수식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실업자. 풀에 더해질 경우 실업 문제는 노동통계국 자료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다.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극단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자, 이 나라에 취업자가 9명이에요. 9명. 실업자는요 1명입니다. 1명. 실업자 1명. 근데 자, 그럼 자, 이때 실업률 얼마예요? 실업률 몇 프로? 실업률 10%. 10%예요. 10%. 실업률 10%. 근데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불경기.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불경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자리를 찾다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구직의사 탐색활동, 즉 구직의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에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해서 이민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군대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업주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쪽으로 왔어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업자는 몇 명이에요? 0명. 0명이죠, 0명. 실업자 빵명이에요. 이 나라 그럼 실업률, 불경기 이후에 실업률 어떻게 돼요? 실업률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럼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기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야, 우리가 잘해가지고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분들? 이쪽으로 온 분들? 이분들이 숨겨진 실업자예요. 사실 이분들 실업자죠. 숨겨진 실업자. 숨겨진 실업자. 그래서 외국인 책은 숨겨진 실업자 이 표현을 많이 쓰고, 한국인 책은 잠재 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재 실업. 둘 다 똑같아요. 사실상 실업자다 이겁니다. 사실상 실업자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경기가 나빠진 게 실업률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업률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유는 자, 숨겨진 실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 통계에도 통계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실업률 통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겁니다. 자, 숨겨진 실업자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숨겨진 실업 다시 읽어볼게요. 군이 실업자 풀에 더해질 경우 실업 문제는 통계국 자료가 보는 거 훨씬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밑에는 자, 어떤 학자들은 총 경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자, 그러면 이제 주장합니다. 이것 봐. 실업률이 이렇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오히려 거꾸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고용률 쓰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야, 그럼 고용률 쓰자. 고용률 쓰자. 주장한다. 자, 고용률은 단순히 전체 인구 중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고용률은 스스로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숨겨진 실업자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은퇴자 집단, 어린이를 양육하는 여성, 현재 학교 등록 학생 등 일할 의도가 거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다. 고용률의 하락은 실업률이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와는 상관없이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학교 등록률이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고용률이 경제활동 변동을 측정하는데 실업률보다 더 나은 지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안 좋으니까 고용률 쓰자라고 하는데 고용률도 만능은 아니래요. 고용률도 만능은 아니랍니다. 자, 만능이 아닌 이유를 한번 볼게요. 만능이 아닌 이유를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고용률은 얘만 보면 돼요, 얘. 취업자만 보면 됩니다. 취업자가 늘어나면 고용률 늘어나는 거고, 취업자가 줄어들면 고용률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취업자가 10명에서 9명 됐어요. 10명에서 9명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률 떨어지거든요. 고용률 떨어져요. 고용률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잘못했네. 그럴 텐데 정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봤는데 한 명 지금 빠졌잖아요. 이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정부에서 대책을 하도 잘해가지고 출산해서 육아, 출산, 육아 하러 가신 거예요. 정부에서 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좋은 정책으로 출산, 육아 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들어갔다고 그래서 고용률 떨어졌다고 욕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용률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한 실업률의 대안으로 고용률이 완벽하게 대체될 수는 없대요. 그래서 결론은 실업률이 만능이 아니고 고용률도 만능이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항상 정부 공공기관 사이트 가면은 두 개 다 올려놓습니다. 두 개 다 올려놔요. 그래서 지금 본 거는 요거.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수식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9페이지 봅니다. 29페이지. 근로자의 선호, 근로자의 선호. 자, 매우 중요합니다. 2-3번.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이렇게 실업률이 있고, 고용률이 있고,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구나. 이걸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을, 아까 수식 있었는데, 왜 안 보나요? 보시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볼 겁니다. 그거는. 경제활동 인구가 뭐라고요? 이 노동 공급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얘는. 자, 보죠, 그러면. 자, 일단 취업을 하건, 실업자가 되건, 구직의사, 일할 생각이 있으면은 다 근로자고 다 노동 공급입니다. 다 근로자고 다 노동 공급으로 이제 취급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구직의사가 일할 생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게 근로자의 선호입니다. 근로자의 선호예요. 내 생각보다 돈 더 주면은 일할 생각 있는 거고요. 내 생각보다 돈을 덜 주면 일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로자의 선호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뭐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들이야 뭐 시급 10,000원 준다고 하면은 괜찮죠. 시급